어, 코드 3은 코드 2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로부터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쌍들을 입력받아서 배열에 저장을 한 후에 다만 그것을 사람 이름에 관한 사전식 순서로 정렬해서 출력하는 그 정렬하는 부분이 그냥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2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이 코드 2를 우리가 복사해서 코드 03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person 1 클래스는 이제 정의를 해두었고 이 person 1에는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person 1 타입의 배열 members를 정의를 하고 배열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항상 먼저 이렇게 배열의 이름을 선언을 하고 실제로는 new 명령어로 그 배열 객체를 생성해야 되죠. 지난 시간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n은 우리가 읽어와서 이 배열에 저장할 사람 수입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는 이걸 count라고 n 대신에 count라고 있는데 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input.txt 파일은 지금 열어보면 사람 이름, 전화번호 쌍들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input.txt 파일을 스캐너로 열어서 파일 끝에 도달할 때까지 문자열을 두 개를 한 쌍의 문자열을 읽으면 첫 번째 문자열은 사람 이름이고 두 번째 문자열은 전화번호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 배열 멤버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요 라인이 왜 필요한지 그런 얘기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members n이라는 것은 참조 변수이지 이 자체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new person 1 명령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의 주소를 우리가 members n이라는 이 참조 변수에 저장을 해서 members n이 이 객체를 참조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이 members n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의 name 필드에는 첫 번째 문자열, 여기서 읽은 첫 번째 문자열, number 필드에는 두 번째 문자열을 저장하고 한 명을 읽었으니까 사람 수가 1 증가하겠죠. 이렇게 한 거고 코드 2에서는 그냥 이걸 순서대로 출력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버블 소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렬을 지금 해보는 게 지금 이 버블 소트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아무것도 넘겨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들이 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 배열 멤버스에 저장되어 있고 또 이 배열 멤버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n인데 이 n과 멤버스가 둘 다 이 메인 함수 내부에 선언되어 있지 않고 이 함수 외부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함수에서도 이 멤버스와 n을 직접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멤버스와 n이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로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블 소트 함수를 버블 소트 메서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create method 버블 소트 이렇게 이클립스가 어떤 함수의 껍데기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기능인 거죠. 요게 이제 private과 public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그대로 둬도 되고 private로 바꾸어도 되고 일단은 지금은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설명한 내용은 이 버블 소트에서는 요 배열 멤버스 안에 저장된 n개의 어떤 사람들을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건데 이 멤버스와 n이 둘 다 요 메인 함수 안에 선언된 지역 변수가 아니라 요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함수 안에서든 저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매개 변수로 주고받고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블 소트를 하면 되는데, 버블 소트 알고리즘은 제 생각엔 이 버블 소트 알고리즘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i call n-1에서 i가 0보다 큰 동안 i를 줄여가면서, 뭐 버블 소트 알고리즘은 우리가 전에 나왔던 거니까 제가 그대로 그냥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j는 0에서 j는 i보다 작은 동안 j를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j번째 사람과, 그러니까 j번째 사람과 j 플러스 한 번째 사람을 비교해서, 만약에 j번째 사람이 j 플러스 한 번째 사람보다 더 크다면, 여기서 크다는 것은 물론 이름의 사전식 순서가 더 나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j번째 사람과 j 플러스 한 번째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게, 그게 이제 버블 소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 if문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compare names of j and j 플러스 한 번째 person, 그러니까 j 번째 사람과 j 플러스 한 번째 사람의 이름을 비교해서, 이제 j 번째 사람의 이름이 더 크면, 즉 사전식 순서로 더 나중이면, 그러면 두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j 번째 사람의 이름은 members j 번째 멤버의 name이고, 이 j 번째 사람의 이름이 members j 플러스 한 번째 사람의 이름보다 크면, 그러면 여기에서 swap to person, 두 사람의 자리를 바꿔주는, 이게 이제 버블 소트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이름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 거죠. 문자열 두 개를 이렇게 크다 작다 이런 연산자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names, 지금 현재 members j.name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점 찍고, 문자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compare to 였죠. compare to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인 문자열이 이거죠. 그런 다음 이게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보다 크다는 게 이 j번째 사람이 j 플러스 한 번째 사람의 이름보다 사전식 순서로 더 나중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을 스왑하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클래스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그게 코드 20이었죠. 전에는 똑같이 버블 소트를 할 때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비교해서 이제 두 사람을 교환해야 되면, 이름은 이름끼리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하고, 또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끼리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름과 전화번호가 하나의 person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person 객체 두 개를 그냥 통째로 자리를 바꿔주면 되니까, 굳이 이름 따로 전화번호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데이터를 자리를 바꿀 때는 항상 임시 변수가 하나 필요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tmp라고 하고, members j를 tmp라고 하고, members j 플러스 1에는 members j에는 j 플러스 1을 보내주고, members j 플러스 1에는 우리가 임시로 저장해둔 tmp,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exchange 하는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따로 전화번호 따로 이렇게 exchange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객체 자체를, 그러니까 그림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지금 members라는 배열이고 여기가 J번째 칸이고 이게 J 플러스 3번째 칸이면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설명했던 게 이 배열의 타입이 person 1 타입이니까 이 배열의 각각의 칸들은 다 참조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name과 number가 이 배열의 각 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name과 number를 저장하는 person 1 객체를 new 명령어로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name과 number 이렇게 name, number라는 두 개의 필드가 이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실제로 배열 members의 members I, members J는 그냥 이 두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거죠. 즉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한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사실은 이 객체 안에 있는 어떤 값들을 전혀 손댈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members j 플러스 1이 이 객체를 가리키게 만들고 members j가 이 객체를 만들게 이 객체를 가리키게 그러니까 이 객체 자체를 뭔가 이렇게 수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자리에 지금 현재는 요 객체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다른 객체를 가리키도록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person 1 여기에서는 tmp person이라는 임시 변수를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tmp person인데 얘도 지금 person 1 타입이니까 person 1 타입의 변수인데 이 person 1이라는 것은 물론 primitive 타입이 아니니까 non-primitive 타입이니까 자바에서의 규칙이 뭐라고 그랬죠? non-primitive 타입의 변수는 무조건 참조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참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tmp person equal members j라는 취합문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members j에 저장된 값을 이 tmp person으로 복사를 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 members j에는 요 객체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tmp person equal members j를 하는 순간 이 tmp person도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members j 플러스 1은 members j 하게 되면 현재 members j 플러스 1에는 이 두 번째 객체의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주소를 요 j번째 칸으로 복사를 하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 요 빨간 링크가 요 빨간 참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끊어진 거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members j 플러스 1에는 tmp person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tmp person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 첫 번째 객체의 주소니까 첫 번째 객체의 주소를 여기다가 쓰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참조 변수가 서로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이렇게 뒤바꾼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객체, 이 배열상의 순서로 봤을 때 이 두 객체의 위치가 바뀐 셈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로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제일 먼저 클래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게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그렇게 묶인 데이터들을 마치 어떤 한 덩치인 것처럼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이름은 이름대로 또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항상 어떤 작업을 해줘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이 객체 자체를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이 항상 묶여서 다니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필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주소록 같은 걸 만든다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뭐 수없이 많은 필드들이 더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두는 것이 얼마나 프로그램을 쉽게 만드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간단한 이제 예제였습니다. 코드 3는. 자,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 2.1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클래스와 참조 변수와 객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조금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아주 견고하게 이해하고 또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것에 매우 능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도 이제 복잡한 객체지향적인 어떤 객체지향 프로그램, 그러니까 C 같은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고유한 어떤 개념들이 사실은 꽤 많이 등장할 텐데,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탕이 되는 이 클래스, 참조 변수, 객체, 이 개념이 이렇게 막 수시로 혼동되거나 해가지고는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추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건 이게 지금 클래스죠. 그러니까 클래스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클래스라는 것은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으로 말하자면 이건 설계도 같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집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설계도 안에 들어가서 뭐 살거나 설계도 안에 가구를 넣거나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설계도라는 것은 그냥 그 집을 만들어내는 어떤 도면인 거지, 그 설계도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타입이다라는 말은 이 클래스 자체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클래스에 뭔가 뭘 쓰고 읽고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참조 변수와 객체를 찍어내기 위한 그냥 설계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제 허상인 거죠. 그리고 이쪽이 어떤 실체라면, 그러니까 실체는 참조 변수나 객체 같은 것들이 실체인 거고, 클래스라는 것은 그냥 이 객체나 아니면 참조 변수의 어떤 타입을 정의하는 하나의 설계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뭐 클래스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다, 이런 식의 말들은 다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설계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다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객체들이다. 객체나 혹은 참조 변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person 타입의 변수 A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요 A는 참조 변수입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변수인데, 이 안에는 이름이나 넘버 같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의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new person이라는 이 new 명령어로 이제 person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항상 이 객체 안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체야말로 이제 진정한 어떤 실체에 해당되는,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도라고 부른다면 이 객체야말로 실제로는 그 설계도를 이용해서 지은 이제 집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가구를 내가 넣을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집입니다. 그 집은 항상 new 명령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것, new 명령으로만 우리는 이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이 객체 자체는 우리가 new로 만들기 때문에 얘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new 명령으로 만들게 되면 이거는 그냥 new 요 설계도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라 라는 명령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 객체는 고유한 이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객체만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 객체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조 변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정보,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 그냥 주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엄밀하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주소를 보관할 수 있는 용도의 변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변수를 우리가 참조 변수다 이렇게 부르고 그 참조 요 이퀄 연산자에 의해서 그 참조 변수 안에 요 객체의 주소가 저장이 되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참조 변수가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혹은 가리키게 되는 뭐 가리킨다, 참조한다,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다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야 즉 객체는 U 명령어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객체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객체의 주소를 내가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참조 변수 안에 저장을 해둠으로써 우리가 드디어 이 집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 안에는 지금은 방이 두 개인데 네임과 넘버라는 방이 두 개인데 그 두 방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 연산자 그러니까 A라는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 안에 네임 필드, 넘버 필드를 A.name, A.number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나중에 읽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이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클래스와 참조 변수와 객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해가 미진하면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C 여러분이 이제 C 언어에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C와 자바를 이렇게 한번 비교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타입을 프리미티브 타입과 난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라는 건 뭐 글자 그대로 int, 더블, 캐릭터, 뭐 float, 뭐 이런 short, long, 뭐 불린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타입을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타입들을 사용자 정의 타입. 그러니까 C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struct 구조체이고 자바에서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C라는 언어는 각각에 대해서 이 프리미티브 타입과 사용자 정의 타입 모두에 대해서 그냥 보통 변수와 참조 변수. 그러니까 C에서는 사실은 참조 변수를 포인터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변수와 포인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t a 이렇게 하면 이 int는 물론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그리고 그냥 int a 하게 되면 이것은 보통 변수입니다. 보통 변수라는 것은 그 변수 자체 안에 값이 저장되는 그러니까 int a 이렇게 하게 되면 a라는 변수 안에 그냥 10이라는 정수가 저장이 됩니다. 캐릭터 ch 하게 되면 역시 이 ch라는 변수 안에 x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에서는 우리가 이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도 포인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 요 변수의 타입과 변수 이름 사이에 이렇게 별표를 넣으면 이게 이 변수는 포인터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t 포인터 p 하게 되면 이제 이 p 자체 안에 정수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정수는 어딘가 다른 데에 저장이 되고 이 p에는 그 정수가 저장된 장소의 주소가 저장될 수 있는 이런 변수를 우리가 C에서는 포인터라고 부르고 사실은 이제 자바에서는 이런 걸 참조 변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조 변수와 포인터는 그냥 같은 뜻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타입에 대해서도 C에서는 보통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참조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truct person이라는 스트럭처가 있으면 그냥 struct person A 하게 되면 이 A는 보통 변수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C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요 A라는 변수 자체가 안에 name과 number라는 두 방을 두 개 가지고 있어서 A.name에 john, A.number에 뭐 010 이렇게 직접 여기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보통 변수라는 것은 항상 그 변수 자체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보통 변수다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중간에 별표를 넣으면 이때는 이 변수 a는 이제 struct person type의 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변수 a 안에 뭔가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저장할 객체를 따로 생성을 해서 순수한 C 언어에서는 이제 뭐 malloc 같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이름과 전화번호 쌍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A에는 이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마치 자바에서의 참조 변수가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이때 이 포인터 변수 A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안에 있는 name이나 number 필드를 액세스할 때는 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을 사용하게 되면 이 경우랑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A는 지금 보통 변수인데 이 경우에 A는 지금 포인터죠.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점 대신에 화살표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A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안에 있는 name 필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C의 경우인데 자바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는 참조 변수를 자바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통 변수만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타입에 대해서는 보통 변수를 자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죠. 이런 개념이 없고 사용자 정의 타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참조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어떤 변수가 C에서는 우리가 이 별표 기호를 이용해서 어떤 변수가 포인터인지 그냥 보통 변수인지를 표시를 했는데 자바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통 변수밖에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int a 이렇게 쓰면 이 a는 그냥 보통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는 포인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non-primitive 타입, 사용자 정의 타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person b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C에서는 이게 여기 이제 역시 별표를 이용해서 이게 포인터냐 아니냐를 표시를 했는데 자바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person은 어차피 primitive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b는 무조건 포인터, 즉 참조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C처럼 어떤 별표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이게 보통 변수인지 참조 변수인지를 표시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 변수의 타입을 보면 그 타입이 프리미티브 타입이면 걔는 그냥 보통 변수인 거고 타입이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니면 무조건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참조 변수인지 보통 변수인지를 표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person b 이렇게 하면 이 b는 참조 변수고, 하지만 b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b 자체에 우리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new 자바에서는 이제 new 명령어로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C에서처럼 이 점과 화살표를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과 화살표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더 간단한 그냥 점. 그러니까 사실은 자바에서의 이 점 연산자는 C 언어에서 화살표 연산자와 의미상으로 동일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C 언어에서 포인터 개념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C와 자바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객체와 참조 변수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간명합니다. 자, 이번은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만들었던 또 다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덱스 메이크업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인덱스 메이크업 프로그램도 이제 뭔가 클래스를 이용해서 조금 수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메이크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입력으로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주면 그 텍스트 파일 안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와 그 단어의 등장 빈도를 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면 어떤 한 단어와 그 단어의 등장 빈도라는 이 두 값은 역시 뗄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데이터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 클래스 이름을 그냥 아이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아이템이라는 걸 정의해서
그 안에는 하나의 단어 word와 그 단어의 등장 횟수 count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가지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전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1장에서 우리가 했던 코드 23을 이 클래스 아이템을 이용하도록 수정하는 게 이번 예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보죠. 이게 코드 23이었는데 얘를 수정하면 되니까 얘를 우리가 카피해서 이름을 조금 바꿀까요? 이거는 헷갈리니까 리네임하고 코드 번호를 매기기가 좀 강의 노트랑 지금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덱스 메이커 이렇게 좀 거창하긴 하지만 클래스 이름을 얘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지어보죠. 그래서 인덱스 메이커 불필요한 것들은 좀 닫고요. 그 다음에 new 클래스 해서 클래스 아이템을 만들기로 했죠. 클래스 아이템에는 public string word 그 다음에 public int count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가지는 클래스 아이템.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아이템은 이제 단어 하나,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클래스 아이템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거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어의 목록과 그 각각의 단어의 등장 빈도를 was와 count라는 두 개의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는 따로 두 개의 배열이 아니라 아이템들의 배열 이렇게 이름을 뭘로 할까요? 아이템스라고 할까요? 그럼 new 아이템 최대 10만 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에는 word와 count라는 두 개의 배열로 표현했던 두 개의 배열로 두 개의 배열에 저장했던 데이터들을 지금은 이렇게 items라는 이름의 하나의 그러니까 아이템 타입의 배열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 곳곳에 변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씩 수정을 해보죠.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수정을 해보죠. 여기에서는 지금 find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하나 받아서 그 단어를 검색을 해서 그 단어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요 인덱스라는 게 지금 요 배열 아이템스 상에서 인덱스 번째 아이템이 바로 내가 찾는 그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words index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items index word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인덱스 번째 word가 전에는 그냥 words index였는데 지금은 items라는 배열의 인덱스 번째 칸에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아이템이니까 그 안에 다시 word,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아이템 안에 지금 word와 count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items index 안에 있는 cou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조금씩만 수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items i 번째 아이템의 word 또 items i count 이렇게. 그 다음 뭐 여기에도 이제 count 대신에 items index count 이렇게.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이템이 아니라 items 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AdWord 함수에서 하는 일은 새로운 단어,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에서 단어를 하나 읽으면 그 단어를 목록에 추가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find word를 하는 이유는 그 단어가 이미 목록에 있다면 우리가 이 단어를 목록에 추가하는 대신 그냥 그 단어의 카운트만 1 증가시켜주면 됐었죠. 그래서 이 find word의 리턴 값이 -1이 아니면 인덱스 번째 단어가 바로 그 단어라는 뜻이니까 걔의 등장 빈도, 등장 횟수만 1 증가시켜주면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새로 나온 단어니까 목록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목록에 추가할 때 그냥 추가하지 않고 단어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사전식 순서로 정렬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을 맨 뒤에서부터 검사해서 걔가 이 새로 추가되는 단어보다 사전식 순서가 더 나중이면 그 단어들을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words가 아니라 items i.word가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단어보다 더 크면 그러면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역시 우리가 아까 버블 소트를 할 때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단어와 카운트가 별개의 배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됐지만, 지금은 items i 플러스 1으로 items i 번째 아이템을 i 플러스 한 번째 아이템으로 그냥 이렇게 이 한 줄로 충분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단어와 그 단어의 등장 빈도, 카운트가 묶여서 하나의 객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객체 자체를 한 칸 뒤로 이렇게 물리면 되니까. 그러고 나면 이것을 이제 i 플러스 한 번, 이 while문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이제 볼 일이 다 끝나고 이 배열의 i 플러스 한 번째 자리에 이제 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단어는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등장 빈도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items i 플러스 1짜리 원 번째의 word가 str이 되고, 역시 items i 플러스 한 번째 자리의 count가 1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따라오고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죠. find word에서는 이 부분은 뭐 간단, 이 부분 똑같은 얘기니까 items i 번째 점 word가 내가 찾는 스트링과 같으면 i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리턴하고. 자, 이렇게 일단 이제 우리가 이 배열을 이렇게 자료 구조를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따라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이제 다 바꾸어서 오류들을 다 해결을 했는데,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제대로 된 걸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때 이 sample.txt 파일을 데이터 파일을 이용을 했으니까 똑같이 얘를 카피해서, 이게 이제 다른 프로젝트니까 이쪽 프로젝트로 카피를 해서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자, 이게 read 명령이었죠. sample.txt.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가 지금 잘못됐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챘습니까? 이거 이제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 실제로 자바를 처음 배울 때 이런 실수를 학생들이 너무 자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똑같은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수정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퀴즈 비슷한 걸 냈었죠. 그러니까 얘랑 이제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랑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참조 변수와 객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조 변수는 이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참조 변수 자체에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자주 학생들이 이 객체를 만드는 일을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단어보다 더 큰 단어들을 요 while문을 돌면서 다 뒤로 이렇게 한 칸씩 물린 다음에, 그래서 이 배열의 i 플러스 한 번째 자리에 이제 이 단어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배열의 i 플러스 한 번째 자리는 그냥 참조 변수일 뿐이지 아무런 객체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먼저 u 이렇게 먼저 이 배열의 i 플러스 3,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이게 items라는 배열이면 여기에 각각 사실은 이렇게 아이템 타입의 객체들이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n-1이라고 치면 0, 1, 2,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새로운 단어가 지금 str이었죠. 이 새로운 단어를 현재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이 단어들과 비교해서 만약에 더 크면 이렇게 한 칸씩 뒤로 이렇게 물린 거죠. 그래서 한 칸씩 이제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면 이 자리는 현재 사실은 아무런 객체도 참조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원래 요 자리가 참조하고 있던 객체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이 뒤에 얘가 이렇게 참조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얘를 우리가 한 칸 뒤로 물렸다는 것은 그 다음 자리에 있는 애가 얘를 참조한다는 거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상황에서는 얘도 null은 아니고 어떤 객체를 참조하는 거지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는데 이게 이 다른 단어들보다 더 커서 이렇게 맨 뒤에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면 이 자리는 사실은 아무런 객체도 참조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사실은 이 자리가 얘를 참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얘가 참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덮어 쓰는 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서 설명이 이렇게 아주 정교하진 않게 돼버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세부적인 걸 떠나서 어쨌거나 이 add word에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객체를 어디선가는 하나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객체 하나당 단어 하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이 없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 라인이 없다면 요 안에 어디에서도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는데 객체를 새로 생성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무조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새로운 객체의 주소를 요 items i 플러스 1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새로 만들어진 객체에 이제 이 문자열과 그리고 문자열의 카운트 1을 저장해야 올바른 로직이 됩니다. 자, 설명이 조금 이렇게 어눌했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 자체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read sample.txt. 자, 이제는 예를 들면 find java, find linux, 뭐 더 안 해봐도 되겠죠. save as
index.txt 이렇게 하고 리플래시. 이 프로그램 자체는 1장에서의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제 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안에 데이터 멤버가 이렇게 달랑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코드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더 간명해지거나 이제 사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클래스 안에 데이터 멤버 필드가 이렇게 2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 된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각각 별개의 변수에 저장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